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울버햄튼의 에이스로 각성한 선수 황희찬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올 시즌 황희찬의 행보가 무섭습니다. 리그 20경기 10골 3어시 높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고 있죠. 여기서 인상적인 건 단순히 숫자로서의 포인트가 아니라 그 골의 순도입니다. 지금 황희찬이 꽂아넣고 있는 골들을 보면 순도가 매우 높습니다. 맨시티전 팀에게 2대1 승리를 안겨줬던 결승골, 뉴캐슬전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던 동점골, 번리전 결승골까지 그의 득점이 곧 울버햄튼의 승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이후 몇 년 동안 터질 듯 터지지 않았던 그의 포텐셜이 드디어 올 시즌 제대로 발휘되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황희찬의 실력을 만개하게 만들었을까요? 팀 스태프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요소는 바로 적응입니다. 그동안 황희찬 선수는 어린 나이부터 유럽을 떠돌면서 환경에 조금 적응할 만하면 그곳을 떠나길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커리어만 봐도 짤츠부르크 소속에서 2번의 임대, 그 다음 라이프치히 이적 후에도 또다시 임대를 갔습니다. 20대 초반부터 계속 팀을 옮겨다니며 낯선 타지 생활을 이어갔고, 여기에 비유럽인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항상 시험대 위에 올라야만 했죠. 심지어 21-22 시즌은 그동안 머물렀던 중부 유럽권을 떠나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잉글랜드로 거처를 옮겼는데요. 새로운 팀 울버햄튼은 임대로 온 황희찬을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임대 선수임에도 그에게 적극적으로 기회를 줬고, 이후엔 완전 이적 조항을 발동하여 2026년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일은 1월 26일 황희찬의 26번째 생일에 진행됐죠. 또한 울버햄튼은 구단 차원에서 황희찬이 새 환경에 적응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콘텐츠에서 구단 내부를 적극 공개하기도 했고, 팀 동료들도 흔쾌히 출연했습니다. 특히 울버햄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말복 기념으로 황희찬에게 백숙을 만들어 대접하는 영상은 지금 생각해도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은 물론 홍보 목적도 있겠지만 울버햄튼이라는 구단이 황희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그가 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황희찬 선수가 행복해 보여서 그게 너무 좋네요.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팀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황희찬은 울버햄튼에 많이 적응한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새롭게 울버햄튼에 부임한 게리 오닐은 현지에서도 주목하는 젊은 감독입니다. 저번 시즌 처음으로 본머스 정식 감독으로 부임해 팀을 잔류시켰고, 2023년 8월 로페테기 감독의 후임자로 울버햄튼에 부임했습니다. 과거 본머스에서 보여줬던 오닐 감독의 철학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르셀로나처럼 플레이하지 않는다. 이는 오닐 감독의 측근이 직접 언급했던 표현으로 지공 상태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 대신 필드 위 긴 거리를 주파 빠른 템포로 공격하는 축구를 구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닐의 이 철학은 지금 울버햄튼에도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데요. 울버햄튼의 경기를 보면 점유율을 중시한 빌드업 위주의 지공보다는 상대 진영을 향해 적극적으로 전진, 역습하는 플레이를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리 오닐의 이 전술 철학은 황희찬의 특성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황희찬은 볼을 잡을 때 언제나 앞을 바라보고 저돌적으로 전진하는 말 그대로 황소 같은 선수입니다. 전방에서 움직이는 동료들을 바라보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볼을 몰고 드리블을 치든 높은 전진성을 가지고 있죠. 볼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오프 더블 움직임도 게리 오닐 감독이 바라는 바와 일치합니다. 황희찬은 볼을 가진 선수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보다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노리고 그 사이를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오프 더 볼을 선호합니다. 이 움직임은 수비수를 뒤로 물러나게 만들며 우리 다른 공격수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일이 잘 풀리면 본인이 직접 침투 패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볼 점유율을 중시하고 지공 상황에서 천천히 게임을 풀어나가는 감독들 중에선 이런 오프 더 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괜히 빠르게 공격 전개를 시도했다가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게리 오닐은 이런 오프 더 볼, 빠른 전개의 축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문하는 감독입니다. 오닐 입장에선 황희찬의 움직임을 마음에 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희찬 역시 본인의 특성에 알맞은 판이 깔리자 필드 위 플레이, 동료들과의 연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전술을 만난 황희찬, 이제 울버햄튼에서 그가 맡고 있는 역할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게리 오닐은 황희찬에게 크게 2가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의 볼 운반입니다. 원래 울버햄튼에서 역습 때 볼을 직접 운반하는 건 기본적으로 네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카운터 어택이라는 전술은 지공보다도 훨씬 랜덤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실수든 네투가 볼을 운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그 반대쪽에서 볼을 끌고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때 이 역할을
황희찬이 맞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박스 바깥에서 안으로의 타격입니다. 방금 울버햄튼의 역습 상황에서 네투가 볼을 운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투가 한쪽 측면에서 볼을 끌고 올라와 긴 크로스를 올릴 때 그 반대편에서 크로스를 받기 위해 박스 안으로 뛰어드는 선수가 황희찬입니다. 박스 바깥에서 순식간에 안으로 파고들어 빅찬스를 이어가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골을 기록합니다. 즉, 울버햄튼에서 황희찬의 역할은 상황을 확실히 마무리하는 선수입니다. 이 때문에 그의 플레이는 공격 진영에서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확실히 상황을 마무리 짓고 내려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닐이 만든 시스템의 핵심은 황희찬과 네투를 반대편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이 와도 양쪽 측면에 볼을 운반할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하고 네투가 드리블로 상대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어당겼을 때 황희찬이 자유롭게 반대쪽에서 침투를 감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23-24 시즌 울버햄튼은 경기당 드리블 횟수 12개로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들 중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이 울버햄튼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보여주는 선수 중 하나가 경기당 드리블 성공 2.1개의 네투입니다. 네투의 드리블, 상대 수비 진영 붕괴, 황희찬으로 향하는 기회 창출, 이 패턴은 지금까지 너무나 잘 먹혔습니다. 리버풀전에선 네투가 왼쪽, 황희찬이 오른쪽에 배치되어 선제골을 터뜨렸고 맨시티전에선 반대로 네투가 오른쪽, 황희찬이 왼쪽에 배치, 무려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아무리 네투가 상대 진영을 붕괴시키고 좋은 찬스를 만들더라도 그 기회를 확실히 마무리 짓고 내려갈 동료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황희찬은 골 기대값 5.96, 실제 득점은 10골을 기록하며 기대값 대비 2배에 가까운 골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것뿐만 아니라 확실한 결과까지 가져오죠. 울버햄튼 팀 내 득점 1위, 공격 포인트 총합은 13점으로 이 역시 1위입니다. 골을 넣을 기회가 있을 때 확실하게 득점을 해주고 도저히 골을 넣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 네트를 흔들고 있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스코어링 프리퀀시, 득점 빈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145분마다 득점을 성공하고 있어 해당 지표 팀 2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넣어주는 선수, 그것도 꼭 중요할 때 자주 득점하는 선수라 감독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황희찬은 어릴 때부터 탁월한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유소년 시절에도 밥 먹듯 득점왕을 수상했고 짤츠부르크에서 뛸 때도 19-20 시즌 16골을 터뜨리며 팀이 더블을 달성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응과 관련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환경이 갖춰지고 기회가 주어지니 프리미어리그의 그 어떤 스트라이커보다 탁월한 폼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특히 상대 골문 앞 측면 쪽에서부터 낮고 강하게 빨려 들어가는 슈팅이 정말 일품입니다. 리버풀전에서 알리송을 뚫어버린 골은 맨시티의 레전드 아구에로가 떠오르는 높은 퀄리티의 득점이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슈팅을 장착한 황희찬은 상대 수비 입장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상대로 거듭났습니다. 그가 슈팅 동작을 하면 어떻게든 몸을 날릴 수밖에 없고 만약 그 동작이 페인트였을 경우에 황희찬에게 큰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올 시즌 들어 황희찬이 볼을 접을 때마다 수비들이 속아 넘어가는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의 활약을 본 울버햄튼은 지난 12월 22일 새로운 계약을 체결, 기존 2026년까지였던 기간을 2028년으로 연장해 황희찬과 더 많은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계약엔 심지어 1년 연장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찬이는 매우 열심히 일했다. 그는 나와 스태프, 팀 동료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나는 그가 새로운 계약으로 보상을 받아 기쁘다. 이 같은 장기 계약은 게리 오닐과 울버햄튼 클럽의 미래 계획 속에 황희찬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실력을 만개시킬 둥지를 찾아낸 황희찬 선수는 자신을 믿어준 클럽에서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울버햄튼의 득점 머신으로 각성하고 있는 선수 황희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근 좋은 폼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기를 한국의 축구 팬 중 한 사람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